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보자는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회용 제품에 익숙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해남군에 사라졌던 영화관이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작은 영화관이 지난 2015년 이후 전남에서만 9개 군에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원도심을 지키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100년 가게로도 인정받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순천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명이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남에 있는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시민 1명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은 12시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도 12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면서 광주 등 다른 비수도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내 사적 모임 제한은 8명까지로 유지되지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잠정 유보됐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편리하긴 하지만 썩는 데 수백 년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카페 한쪽에 놓여있는 수거함. 집에서 사용하던 칫솔을 반납하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 칫솔을 받아갑니다.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칫솔 맞교환 캠페인입니다.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칫솔은 무려 1억 5천만 개. 원재료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다른 재질도 포함돼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이제 바꿔보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소재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대학생과 구직자 등을 위한 청년센터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일명 노플라스틱 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일회용 제품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신 센터 한편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물품을 소개하고 일회용품 수거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청년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 배달이 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의 수거 체계를 갖춰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최근 들어 아이스팩의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인 서울 서초구와 같이 전용 수거함 설치와 전문 수거 인력을 통한 취합, 운반, 세척 등 재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는 COP28 유치를 준비하는 여수시에 꼭 필요한 시민 실천 활동이라며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칼럼의 여순사건 폄하 논란 관련해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소송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칼럼이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마치 반란군이나 그 협조자의 후손인 것처럼 표현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해당 글을 작성한 논설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논설위원은 지난 14일자 동아일보 칼럼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며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산단 내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늘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외부 배관에서 염산이 누출된 한화솔루션과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내 2개 공장을 방문해 회사 측으로부터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해당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최근 신규 설비 가동 과정에서 소음과 화염 등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2019년 발생한 배출가스 측정치 조작 사건으로 일부 업체들이 지역 환경단체들과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화관이 사라진 해남군에 30년 만에 다시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개관식은 갖지 않았지만 문화생활을 그리워하던 관객들이 제법 찾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읍의 신축 건물로 들어선 해남시네마입니다. 지난 1994년 해남의 마지막 영화관이 문을 닫은 뒤 30여 년 만에 영화관이 다시 개관한 것입니다. 해남 시네마는 91석 규모의 1관과 45석 규모의 2관 등 2개의 상영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해의 영향으로 개관식을 갖지 않았지만 문화적 혜택에 목말라하던 관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죠, 당연히. 맨날 광주나 목포로 막 영화 보러 가고 안 그러면 거의 영화도 잘 못 보고 그랬으니까는. 근데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한번 잘 이용해 보려고. 해남군은 개관을 기념해 평일 입장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 시네마 2층과 3층은 청소년 누림문화센터가 마련돼 북카페와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해남 시네마는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남에 개관된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5년 장흥을 시작으로 모두 9개 군에 설치됐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관람객은 지난 2019년 48만 2천여 명을 최고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토막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을 만들며 원도심을 지키고 있는 100년 가게가 있어 화제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한적한 거리에 자리한 작은 양복점. 머리가 희끗한 재단사가 꼼꼼하게 완성한 옷을 주문한 고객에게 선보입니다. 고객의 체형에 꼭 맞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양복입니다. 제가 조금 이 옷에 대해서 좀 까탈스러운데 거기에 맞게끔 잘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7살부터 바늘을 잡은 엄기홍 씨가 자기 이름으로 양복점을 운영한 건 35년째. 가게가 불에 타 빚더미에 앉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가게를 지켜온 엄 씨는 최근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100년 가게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각종 경진대회 수상은 물론 해외 교류전에도 초대되는 등 꾸준히 성장해온 결과입니다.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서 나갈 때 그때는 저도 아주 정말 참 내가 이걸 기술을 배우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부심이 있고요.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양복을 맞추려는 손님은 크게 줄어든 상황. 오래된 가게도 지켜온 기술도 이어가고 싶은 엄 씨는 아들을 비롯해 젊은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기성복에 치여 주목받지 못하는 맞춤복이 젊은 층에게도 두루 사랑받고 다시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기술이 남보다 기술이 떨어지지 않고 기성복보다 앞서 있는다는 건 제가 스스로 자부를 느껴요. 모든 체형을 저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는 주말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주말 동안에도 곳에 따라 시간당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소나기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야외 선별진료소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361명으로 이 가운데 54%가 60세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별로는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가 32%로 나타났습니다.